안녕하세요. 서울의견입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위대한 책 잘못된 논증 5번째 시간 제1장 도입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서울의견 뉴스레터에 대해서 간단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가을을 맞아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편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송되는 뉴스레터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개편의 방향성은 제 뉴스레터를 읽고 듣는 분들에 최대한 맞춰서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개편을 해봤습니다. 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로도 정리를 해서 같이 보내잖아요. 뉴스레터에도 보내고 지식정원에도 올리는데요.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 읽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핵심 부분만 좀 찝어서 해설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도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후의 장들의 어떤 내용이 등장할지를 이번 내용을 보면 대략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전 시간에서는 저자가 이 비교 사회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것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그 두 번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비교 사회학에 대한 또 다른 반대 의견은 뭐냐? 아직 사회학은 그런 판단들을 권위 있게 내릴 만한 충분히 발전된 학문 분야가 아니라는 반대입니다. 저자는 이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펼치느냐? 지난 100년 동안 인간 행동에 대한 그 사회학의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이 됐고 또 여러 추가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비교 사회학도 그런 판단을 내릴 만큼 충분히 성숙한 학문 분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러한 것들이 비교 사회학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에서 공유된 그런 신념들, 표상들, 규범들의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제도들과의 관련성, 그리고 이들이 서로 관련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비교 사회학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교 사회학에 대한 반대에 대한 반론을 끝냅니다. 이렇게 저자는 이후에 펼쳐질 자신의 논증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라톤, 홉스, 마르크스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플라톤, 홉스, 마르크스는 그 세 가지 주제에 관해서 비난받을 수 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내부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실수를 저질렀고 또 갈등을 줄이고 억제할 수 있는 구조와 과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제도적 권력 분립을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경우에는 세 가지 범주의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만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것은 철인왕과 그 보조자들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역시 권력의 독점이 되겠죠. 그리고 홉스의 경우에는 권력을 공유하면은 그 필연적으로 그 권력을 주권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라고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권력의 독점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부르주아 국가의 기존 체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대체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고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권력을 독점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셋 모두 제도적 권력 분립이 아니라 권력의 독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역사적으로는 몽테스키우의 토크빌 뒤르켄 같은 사람은 중간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 권력 분립이나 그 권력의 분산을 주장한 것인데요. 몽테스키우의 경우에는 법의 정신에 그 점이 나와 있고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는 시민사회와 자발적 결사체가 그 중간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 뒤르켄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기관을 통해서 사회적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은 그 권력 독점을 주로 얘기한 플라톤, 홉스, 마르크스의 사상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난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경쟁자나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 계층들 간의 협력 범위를 이 셋은 과소평가했습니다. 플라톤은 생산자들이 단지 자기 위에 있는 수호자나 보조자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설득됐기 때문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믿었고요. 홉스는 상호 협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물리적 강압에 대한 두려움만이 주권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협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프롤레타리아들 간의 협력은 중요하지만 그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간의 협력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 계층적 경계들을 넘어선 자발적인 협력들, 이것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셋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거나 간과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문화적, 사회적 진화가 만장일치나 어떤 진보 또는 퇴보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경쟁, 절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 셋은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플라톤은 질서는 수호자들이 피통치자들의 정신을 통제하는 능력에 있다고 봤고요. 홉스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받아내는 주권의 능력에 있다고 봤고요. 마르크스에게 질서는 착취를 없애는 데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봤습니다. 사회의 질서 유지는. 그렇지만 모든 사회가 이렇게 한 번 실현되면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검토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 갈등과 사회 계층 간 갈등을 조정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적응적이고 유연한 관행들의 혼합에 달려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셋 모두 변화, 경쟁, 절충이라는 그 요소들을 매우 과소평가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한번 등장했던 트라시마코스가 여기서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저자는 플라톤, 홉스, 마르크스가 이 트라시마코스의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기를 꺼려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대화에서 트라시마코스가 주장하는 바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가요? 정의는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소크라테스는 정의는 본질적으로 선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유익하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건데 트라시마코스는 그것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죠. 저자는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더 효과적으로 반박을 했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술집 현실주의자의 전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착한 사람들은 꼴찌를 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도 없으며 정치인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고 도덕은 소용이 없다. 이런 것들이 현실주의자들의 현실 인식인 것이죠. 그러나 플라톤, 홉스, 마르크스는 올바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옳은 일을 할 것이고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조화와 질서가 승리할 것이라고 순진한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라시마코스는 항상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하죠. 이 부분을 읽으면 2500년 전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 특히 대한민국의 현실 대비되면서 한국에서는 지금 이 생생한 현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참 씁쓸하죠. 그래서 정의에 대한 그런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그 자신의 철인왕들이 사회 전체의 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홉스는
자신의 주권자들이 신이 주신 자연법을 따를 것이라고 가정을 했고,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트들이 어떠한 갈등 가능성도 종식시킬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순진한 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트라시마코스도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하면서 소크라테스를 이르기를 가장 순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343D에서 지극히도 순진하신 소크라테스 선생이시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최대한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 것은 지극한 순진함이고요. 실제로 정복자들은 더 멀리 많이 정복할수록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트라시마코스의 도전은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의 도전에 대해서 플라톤, 홉스, 마르크스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답을 했는가? 이것이 이후 장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